자, 투포인트는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이라고 했습니다. 서클 투포인트, 그래서 두 점을 이렇게 두 개를 찍어서 원을 그렸습니다. 요 투포인트는요, 상대좌표나 상대 극좌표를 이용해서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서클 투포인트, 첫 번째 점 찍고 골뱅이 100만큼 45도, 내가 찍은 점에서 45도 방향 100mm 떨어져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원을 여기다가 반지름 50짜리인 원을 하나, 두 개를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두 개를 그려보시죠. 너무 가까운가? 조금 이렇게 떨어뜨려 놔보죠. 우리 조금 색다른 걸 해볼까요? 위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가 색상입니다. 이게 색상인데 제가 여기서 그린을 선택했습니다. 초록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려지는 선이 전부 다 초록으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한번 요 색을 선택해 보시죠. 서클에 TTR을 할 건데 이렇게요. 지금 예제는 그렇게 썩 좋은 예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예제라고 보시면 맞아요. 자, 원을 이렇게 4등분을 해보세요. 머릿속에다가 내가 여기와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근데 여기와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다시 볼까요? 여기와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해되시나요? 클릭하는 방법에 따라서 원이 만들어집니다. 자, 보세요. 서클 TTR, 제가 바깥쪽으로 선택했습니다. 반지름 150, 바깥쪽으로 돌아가죠. 예측이 될 겁니다. 자, 방금과 같은 예제입니다. 거꾸로 이렇게 선택해보면, 자, 어떤가요? 총 8개의 경수가 나옵니다.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총 8가지 방법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은 이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종종 클릭하는 위치를 틀려서 원이 다르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나와요. 내가 생각한 위치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근데 당황하실 필요 없이, 이거 내가 클릭하는 위치가 잘못된 거야, 언두하고 다시 하시면 돼요. 그 연습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포인트도 했을 거예요. 그죠? 네. 자, 라인, 서클 3포인트 해서 꼭지점 이렇게 클릭하면 3포인트 그려진다고 했습니다. 세 점을 통과하는 원. 근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 탄젠트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 군데에 접하는 원입니다. 원래 요거는 여기 3포인트에서 떨어져 나온 명령어입니다. 위에 3포인트에서 떨어져 나온 명령어예요. 이거 나중에 오스냅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세 군데 접합니다. 첫 번째 접하고, 두 번째 접하고, 세 군데 접하고. 그러면 이와 같이 세 군데에 접하는 원이 그려집니다. 세 군데에 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이 있고 원도 있어요. 하나, 둘, 셋. 서클,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서클 명령어에 보이면 여기는 탄젠트가 없습니다. 여긴 없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리본 메뉴를 쓸 때 지금 제가 탄젠트를 써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눌러서 얘를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콘을 한번 보세요. 원에 선이 3개가 달라붙어 있죠. 여기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제가 중심 반지름 썼어요. 그러면 아이콘이 중심 반지름 아이콘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를 누를 게 아니고 그냥 여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해당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한번 해보시죠. 오스냅은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객체 스냅이란 뜻이고요. 오브젝트 스냅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오브젝트 스냅이고, 온오프는 F3키가 온오프입니다. 오스냅 키는 여기 있습니다. 요게 오스냅 키고요. 단축키는 F3키. 오스냅을 쓰는 방법이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한 번 쓰기입니다. 딱 한 번만 쓰고 끝내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아예 그냥 딱 세팅해 놓고 쓰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이 각 컴퓨터들마다 오스냅이 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기본값이 다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오스냅을 직접 넣는 방법이에요. 이를 한 번만 쓰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마우스 오른 버튼, Shift 키하고 마우스 오른 버튼, 이렇게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오스냅 목록이 뜹니다. 여기서 선택하면 돼요. 요거 역시 한 번 쓰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스냅입니다. 명령어 직접 쓰면 돼요. 요건 아예 설정하는 겁니다. 아예 딱 설정해 놓고 쓰는 겁니다. 내가 명령어 쓰지 않더라도 여기 체크해 놓으면 자동으로 딱딱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어저께 해봤어요. 엔드 포인트. 마우스 갖다 대면 끝점 자동으로 딱 들어갔죠? 그게 세팅입니다. 자, 오스냅의 종류들은요, 이렇게 됩니다. 선 관련해서 2개, 원 관련해서, 그 다음 기타. 선 관련해서 3개, 엔드 포인트, 그 다음에 미드 포인트, 그 다음에 인터섹트, 교차점. 원 관련해서는 센터 포인트, 쿼드란트, 4분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탄젠트, 접점이요. 기타, 퍼펜디큘라라고 합니다. 퍼펜디큘라. 끝점은 알아요. 이거 끝점입니다. 그 다음 미드 포인트는 중간점입니다. 인터섹트는요, 교차점입니다. 인터섹트 또는 인터섹션 이렇게 씁니다. 센터는 중심점입니다. 원의 중심이요. 쿼드란트는 4분점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제가 누구랑 같이 설명하냐면 스포츠랑 같이 설명합니다. 농구요. 농구에 보시면은요,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까지 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쿼터라는 말을 써요. 쿼터가 무슨 뜻이죠? 4분의 1이란 뜻입니다. 생활 영어에서 15분을 지칭하는 말이 쿼터예요. 30분을 지칭하는 말이 하프입니다. 우리 종종 그런 말 써요. 1시 반이요. 2시 반이요.
반이라는 말 쓰죠. 하프, 쿼터를 써요. 쿼터가 15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4분의 1이 되는 점, 4분의 1점, 이거예요. 이해되시나요? 4분의 1이 되는 점, 줄여서 4분점이라고 한 겁니다. 쿼터랑 동의어예요. 똑같습니다. 영어도 비슷하죠? 쿼드란트, 쿼터 비슷할 겁니다. 자, 탄젠트는 써봤습니다. 우리 어저께 써봤어요. 서클의 탄젠트, 라디어스 또는 탄젠트. 이거 접점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퍼펜디큘라는 이거 수직점이요. 수선의 방향으로 선을 그리고자 할 때 쓰는 게 퍼펜디큘라입니다.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첫 세 글자가 대문자입니다. 여기 직접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이 대문자만 쓰시면 돼요. 대문자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 대문자 입력하시면 돼요. 엔드 포인트까지 다 쓰면 못 알아먹습니다. 다 쓰면 못 알아먹어요. 센터에서 TER까지 쓰면 못 알아먹습니다. 대문자 3개만 쓰셔야 돼요. 여기다가 대문자 3개만 쓰시면 이해합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CEN이 뭐예요? QUA가 뭐예요? 그러면 저 2번 생각해야 돼요. QUA요? 뭐지? 오스냅인가? 오스냅 QUA? 쿼드란트?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쿼드란트가 뭐예요? 라고 읽으면 쿼드란트 4분점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전체를 다 읽는, 원래 영어 스펠링은 다 알고 오스냅 명령어를 써야 됩니다. 오스냅은요 직접 명령어가 아닙니다. 이건 간접 명령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여기 미드 있죠. 여기다가 미드를 써버리면 피라미드가 그려집니다. 자, 보세요. 여기다가 제가 미드 쓰고 엔터, 그러면 피라미드 그려져요. 이해되시나요? 더 웃긴 거 있어요. 엔드요. 엔드라고 쓰면 이렇게 떠요. discontinued command, 더 이상 쓸 수 없는 명령어. 그래놓고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use the qt command, qt라는 명령어 이용하세요. to exit AutoCAD, AutoCAD를 나가려면 qt 명령어 쓰세요. AutoCAD 종료하는 명령어가 3개입니다. qt, exit, end 3개예요. 그런데 오스냅 end하고 똑같이 2개가 있잖아요. 오스냅 엔드하고 명령어 엔드하고 2개잖아요. 그죠? 막아버렸어요. 엔드 막았어요. 하도 방금 같은 표정을 지어서 술 막 하다 그래요. 왜 그래요? 캐드 나갔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캐드가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서 엔드 막아놨어요. 얘는 직접 명령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간접 명령어입니다. 언제 쓰는 명령어냐면 캐드가 나한테 포인트를 물어볼 때요. 위치를 물어볼 때, 나한테 위치를 물어볼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보세요. 라인이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퍼스트 포인트, 점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위치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이럴 때 여기다가 엔드 그리고 엔터, 그러면 모든 오스냅은 다 비활성되고 엔드 오스냅만 딱 활성화됩니다. 자, 보시죠.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여기서 시작해서 선을 여기까지 그린 다음에 여기서 끝나고 싶어요. 라인, 엔드, 그럼 가장 가까운 끝점을 찾습니다. 클릭.
자, 다시 한번 엔드, 엔터.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오스냅의 정체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확인해 봤을 거예요. 여기 확인해 봤죠. 오스냅이 영구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쓰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알아서 저는 이 5개를 찾아라 라고 시켜놨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거를 전부 다 체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제일 무식한 사람입니다. 제일 무식한 사람이에요. 이 많은 오스냅들 중에서요,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어떤 건 우선순위가 먼저 있고요, 어떤 건 우선순위가 나중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안 찍혀요. 오스냅에 여기 보시면은요, 엔드포인트가 있잖아요. 지금 아직 우린 안 배웠지만은 여기 니어레스트라는 오스냅이 있습니다. 그 니어레스트요. 나중에 배울 건데 미리 한번 해보자고요. 니어레스트는요,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점을 니어레스트라고 합니다.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점을 찾아주세요가 니어레스트예요. 제가 여기 엔드점을 찾고 싶어요. 또는 여기 미드점을 찾고 싶어요. 그럼 오스냅 보면은요, 여기 엔드포인트, 미드포인트 다 들어가 있죠. 자, 라인. 그러면 뭐부터 나와요? 니어레스트부터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니어레스트부터 나와요. 정말로 정확하게 딱 찍지 않으면 나머진 다 니어레스트예요. 여기서 이렇게 삐뚤어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그거 경험한 뒤로 가만히 봤어요.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 그때그때 바꿔서 써요. 설계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때 바꿔서 쓰고, 설계를 좀 못하는 사람들이 이걸 통째로 다 체크해 놓고 쓰더라고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렇게 통째로 다 체크해 놓으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경멸하는 눈초리로 봐도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쓰지 마세요. 이거 다 체크해 놓고 쓰지 마세요. 이 모든 오스냅들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빠른 건 니어레스트고요, 가장 느린 건 탄젠트입니다. 특히 원에 관련된 모든 오스냅을 다 끄고 탄젠트 켜놔야 탄젠트가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오스냅들 사이에서도 순위가 있어요. 뭐가 먼저 되고 뭐가 나중 되고. 도면을 제대로 그리려면 오스냅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요령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편하다고 이거 다 체크해 놓고 쓰시면 안 돼요. 그렇게 놓고 쓰다가 틀리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자주 보진 못했고 가끔 한 번씩 봤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것은 바로 이렇게입니다. 선에 관련해서 선의 끝점, 중간점, 교차점. 원에 관련해서 원의 중심점, 원의 4분점, 원의 접점, 그 다음에 기타, 수직점, 이렇게 7개입니다. 이렇게 7개만 잘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제가 한 개씩 더 알려드릴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먼저 엔드포인트부터 그려보도록 하죠. 니어레스트 끄고. 자, 여러분 요거 엔드포인트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죠. 다른 방법으로 좀 그려볼까요? 라인,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이제 Shift 키 떼도 돼요. 엔드포인트. 그러면 이와 같이 끝점을 찾습니다. Shift, 마우스 오른 버튼, 미드포인트. 자, 중간점. 엔드포인트, 미드포인트. 엔드포인트, 미드포인트. 서클. 원의 중심점을 여기 교차점으로 찾고 싶어요. 인터섹션, 교차점. 자, 교차점을 찾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다이렉트로 찍어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찾아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클릭하는 겁니다.
이 선과 이 선이 교차하는 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인터섹션, 이 선과 이 선이 교차하는 지점, 이렇게 두 번 클릭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지금 방식은 한 번 사용하기, 즉 1번과 2번만 됩니다. 3번은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두 개만 됩니다. 오스냅 설정에서는 못 씁니다. 한 번 쓰기만 가능해요. 원의 중심점이요. 원의 중심점. 자, 라인, 아니 서클, 그리고 센터.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이겁니다. 원의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의 중심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간혹 여기를 찍고서 왜 중심을 못 찾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제가 빨갛게 칠한 데는 어딘가요? 원의 내부 영역이죠. 영역은 2D가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그건 2.5D, 3D도 아니고 2D도 아닙니다. 2D는요,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체입니다. 원이잖아요. 얘를 클릭해야 돼요.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이 원의 모양을 이루고 있어서 원이 된 것 뿐입니다. 무수히 많은 점들이 선의 모양을 띠고 있으니까 우린 그걸 선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을 직접적으로 클릭해야만 원의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인, 센터, 그리고 원을 직접 클릭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요. 원을 직접 클릭하셔야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원을 직접 클릭하세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라인, 센터, 원을 이렇게 통과할 때요. 원을 통과할 때 이렇게 중심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쓰냐면 이렇게 중심을 직접 클릭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런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원을 이렇게 갖다 대면 중심을 찾아줘요. 그리고 이렇게 마킹이 남습니다. 이때 클릭하면 원의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원의 중심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원을 직접 클릭하거나 원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중심점의 위치를 찾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찾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쿼드란트 포인트입니다. 쿼드란트 포인트는요, 이렇게 원을 4등분 하게 되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0도, 90도로 4등분 하게 되면 만나는 요 점들이 있습니다. 총 4개로 만나지겠죠. 요 점들을 쿼드란트, 즉 4분점이라고 합니다. 라인, 쿼드란트, 그리고 클릭하면 이렇게 4분점을 찾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4분점을 찾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탄젠트, 요 접점이란 뜻이죠. 이거 취소. 자, 라인을 써도 좋고 서클을 써도 좋습니다. 자, 라인.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접할 수 있죠. 다른 하나는 이렇게 접할 수 있습니다. 즉, 두 군데서 접할 수 있습니다. 자, 탄젠트. 그리고 원을 클릭하면 접선이 아니고 접점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탄젠트, 그리고 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해당 방향에 맞게 이와 같이 접점을 찾아냅니다.
제가 요 옆에다가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 선을 연결해라 그러면 이렇게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보세요. 원을 파고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쪽은 어떤가요? 부자연스럽죠. 이럴 때 두 군데 다 탄젠트를 써야 됩니다. 여기도 탄젠트, 여기도 탄젠트. 라인, 탄젠트, 그래서 원 클릭. 다시 한번 탄젠트, 원 클릭.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과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탄젠트에서 선을 거꾸로 이렇게 뽑아올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탄젠트에서 거꾸로 선을 이렇게 뽑아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서클 3포인트, 그 다음에 첫 번째 점이 탄젠트입니다. 클릭. 두 번째 점도 탄젠트입니다. 세 번째 점도 탄젠트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까 썼던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의 원리가 바로 얘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퍼펜디큘러입니다. 수직점. 네. 제가 선을 이렇게 사선으로 그렸습니다. 자, 다른 데서 이렇게 수직으로 여기다 선을 긋고 싶어요. 퍼펜디큘러, 그리고 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수직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퍼펜디큘러도 한번 해보시죠. 얘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퍼펜디큘러를 퍼스트 포인트에다 넣어놓고 클릭해 놓으면 이렇게 거꾸로 뽑아낼 수 있어요. 심지어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퍼펜디큘러, 그리고 이렇게 거꾸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오스냅을 명령어로 씁니다. 오스냅,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대화 상자에 보시면 오스냅 ON 되어 있고 F3이죠. 네, F3 키가 ON/OFF 키입니다. 체크되어 있습니다. 얘를 풀면 오프 돼요. 이렇게 되면 오프 되는 거고, 이렇게 체크하면 온 되는 겁니다. 그 오른편에 보면 오스냅 트래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 단축키 F11키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Select All 전체 선택, Clear All 전체 취소. 이 중에 선 관련 하나 또는 두 개, 원 관련 하나,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인터섹션, 한 요 정도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쿼드란트 쓰시려면 한 5개 정도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내가 얘네들 이 5가지에 대해서는 명령을 쓰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근처에 가면 알아서 찾아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좀 이따 요거 설명드리죠. 여기 오스냅 트래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참 재밌는 기능인데요. 여기 얘가 오스냅 아이콘이면 그 왼편에 있는 게 오스냅 트래킹입니다. 자, 오스냅 추적기란 뜻이에요.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우스를 꺾었습니다. 이렇게 갖다 댔습니다. 아직 클릭한 건 아니고요. 오스냅을 찾았네요. 똑바로 이동하면 오스냅을 쭉 기억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오스냅 찾은 거 보이시나요? 이게 오스냅 트래킹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명령을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오스냅을 추적시켜서 똑같이 선을 그릴 수 있도록, 혹은 오스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오스냅 추적기입니다.
오스냅은요, 여기서 쓰셔도 돼요. 여기서 클릭해가지고 여기서 필요한 거 그때그때 체크해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오스냅 세팅이 있습니다. 명령 안 쓰고 여기 오스냅 세팅 누르면 바로 실행돼요. 여기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여기서 많이 써요. 그리고 참고로 오스냅이 제가 수업하는 것 때문에 Shift 마우스 오른 버튼을 자꾸 누를 겁니다. 얘가 제일 느려요. 직접 타이핑하는 게 더 빨라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사실은 제일 빠르겠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씩 내가 하나씩 입력해야 돼요. 얘가 빨라요. 얘가 가장 늦어요. 실무 가가지고 Shift 마우스 오른 버튼 딱 누르면 이렇게 눈 딱딱 까디고 봐요. 얘 못하네 이래요. 이거 쓰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Shift 마우스 오른 버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2번은 쓰시면 안 돼요. 최소 오스냅 설정을 해놓고 쓰시던가 직접 입력하시던가. 다시 말하면 여기 이렇게 7개를 외우셔야 돼요. 외워서 타이핑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얘 조금 하네 이렇게 인정받습니다. 자, 그러면 오스냅을 이용한 서클 명령어 쓸 수 있겠네요. 패드 실습 자료에 서클 명령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자, 먼저 라인, 자, 선을 맞춰놓고 80엔터, 이렇게 맞춰놓고 80엔터, 80엔터, 마지막 클로즈. 그 다음은 탄젠트, 탄젠트죠. 그 다음은 여기 미드 포인트도 되고 쿼드란트도 되고 인터섹트도 되고, 클로즈. 그 다음 접하고 자, 다시 라인, 여기 교차점이네요. 클로즈. 다시 한번 쿼드란트로 클로즈. 접하고 서클 중심점 찾아서 반지름 10mm. 그 다음 접하고. 자, 나머지 완성시켜 볼까요? 두 번째 거는 40mm입니다. 그러니까 80mm인데 이거는 이렇게 그리시면 조금 편해요. 40mm짜리 원을 그리신 다음에 선을 내려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쉽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서클 반지름 15, 그 다음 교차점에도 15, 그 다음에 나머지 탄젠트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쭉 그려보시죠. 여기까지 해야 우리가 도면을 그릴 수 있는 기본이 됩니다. 지우고 화면 이동하고 그 다음에 선 그리고 원 그리고 오스냅 사용하고 옵셋, 트림, 익스텐드, 여기까지 하면 뭐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도면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서 시청까지 가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가장 빠를까요? 이건 이제 예전에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예전에 이제 서울 살 때 후배가 신림동에 살았어요. 차 많이 밀리는. 근데 거기서부터 강남까지 출퇴근을 했었거든요. 이제
거기가 아침에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밀려요. 최소 30분이거든요.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 몇 분 걸리니? 한 5분 걸리나? 그러더라고요. 야, 무슨 소리야? 야, 거기가 무슨 5분 거리야? 최소 30분 아니야? 그랬더니, 형, 저 오토바이 타요. 스쿠터 있잖아요. 스쿠터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왜? 그랬더니 차들 대기하고 있으면 자기는 이렇게 사이를 해서 신호등 제일 앞에 서 있는 거죠. 신호등 바뀌면 그냥 쭉 가고, 또 차들 밀려 있으면 이렇게 사이로 해서 신호등 제일 앞으로 가고, 자기는 그 차 밀린다는 개념을 모른다는 거죠. 여기서 시청에 가려면 가장 빠른 방법은 오토바이가 사실은 제일 빨라요. 근데 방법이 오토바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택시를 탈 수도 있는 거고, 버스를 탈 수 있는 거고, 자가용을 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자전거나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그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는 결국은 명령어가 됩니다. 여기까지 명령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장 그러니까 숙달시키면 돼요. 그러면 정말 도면 빨리 그릴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명령어들이에요. 여기가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여러분들이 숙달시켜야 될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옵셋입니다. 옵셋은 간격 띄우기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옵셋이라는 명령어는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게 간격 띄우기예요. 옵셋 명령을 누르면 여기 제일 먼저 CAD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간격이요. 옵셋 디스턴스. 얼마 띄울 겁니까? 제가 20mm 띄울 거예요. 그랬더니 CAD가 Select Object to Offset, 간격 띄우기 할 객체 선택해 주세요. 마우스로 클릭. 그랬더니 CAD가 다시 물어봅니다. Point on size to offset. 옵셋 할 방향이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클릭. 그러면 이 두 선 사이의 거리가 딱 20mm가 되는 거죠. 선택하고 왼쪽, 선택하고 오른쪽. 아직 명령어가 안 끝났거든요. 엔터. 그럼 명령어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옵셋. 간격을 여기서 써야 돼요. 20mm라고 조금 앞전에 썼던 게 있단 말이죠. 그냥 엔터 치면 20mm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입력해 주면 돼요. 근데 중간에 내가 40mm를 쓰고 싶을 때 40mm요. 여기 옵션이 엑시트하고 언더밖에 없습니다. 간격을 못 바꿔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요? 명령어 종료하고 다시 실행. 40. 그러면 명령어를 다시 쓸 수 있는 거죠. 자, 엔터. 다시 20. 이런 식으로. 간격은 중간에 못 바꿉니다. 간격은 명령어 처음에 딱 한 번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바꾸고 싶으면 명령어를 종료시키고 다시 실행해야만 합니다. 자, 중간에 이렇게 바꿔서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제가 서클을 그렸습니다. 아니다. 얘 냅두고 서클 반지름 50, 옵셋 20mm. 그러면 서클도 이와 같이 옵셋이 일어납니다. 근데 서클 같은 경우는요, 누가 옵셋이 되냐면 이렇게 반지름 값이 바뀝니다. 이렇게요. 반지름 값이 20mm 단위로 다 바뀐 거 보이시나요? 서클은 반지름 값이 바뀌는 겁니다. 선은 내가 지정한 거리만큼 바뀐다면 원은 반지름만큼 옵셋하게 됩니다. 선을 가만히 보면은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영도의 방향으로 복제가 되는 게 아니고 수선의 방향으로
복제가 됩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또 하나 옵셋은요, 우리가 이런 작업들 많이 합니다. 이렇게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복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옵셋 77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좌우로 이렇게요. 그래서 원하는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7인 경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제 트림입니다.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한번 그려보시죠. 이제 트림을 할 건데요. 트림은 명령을 조금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만약에 시험을 볼 거라면 트림을 조금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아래 버전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토캐드 2020 버전하고 22 버전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트림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여기 커런트 세팅, 뭐 프로젝션은 뷰고, 엣지 모드는 넌이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모드 이꼴 퀵으로 되어 있습니다. 퀵 모드요. 이 퀵 모드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2021 버전인가? 여기서부터 퀵 모드가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커팅 엣지, 크로싱, 그 다음 모드가 있습니다. 이 모드가 퀵 모드냐 아니면 옛날 스탠다드 모드냐, 요걸 바꿔줍니다. 여기 모드를 눌러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퀵 모드하고 스탠다드 모드하고. 그래서 옛날 버전, 그러니까 2020 버전 이하는 전부 다 스탠다드 모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건 전부 다 퀵 모드입니다. 당연히 퀵 모드가 쉬워요. 자, 그러면 퀵 모드는 어떻게 쓰느냐? 내가 지우고 싶은 부분을 그냥 클릭하면 돼요. 심지어 이렇게 클릭해도 돼요. 클릭하면 선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또 있어요. 드래그 하셔도 돼요. 근데 옛날 버전하고 다른 게요, 옛날 버전은 얘를 지울 수 없습니다. 얘를 못 지워요. 그런데 퀵 모드에서는 지울 수 있습니다. 이게 퀵 모드와 스탠다드 모드의 차이점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트림한 다음에 보통은 이렇게 드래그를 많이 쓰죠.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많이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조금 더 많이 쓰고, 이렇게. 이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겠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중간에 선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자르고 싶어요. 그러면 중간에 선들이 조금 있으니까 트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 번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건 조금 불편합니다. 트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커팅 엣지라는 게 있습니다. 커팅 엣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칼날 모서리, 자르는 모서리. 즉, 이 선을 자르기 위해서 얘가 칼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커팅 엣지를 누른 다음에 얘를 눌러줍니다. 엔터. 그러면 지금 선택한 이 두 개의 선이 칼날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이렇게 한 번에 잘라줍니다. 커팅 엣지를 이용해서 한 번에 잘라보시죠. 자, 뭐 큰 의미는 없지만은 여기 크로싱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크로싱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서 교차되는 거를 지우는 걸 크로싱이라고 합니다. 크로싱, 이런 식으로. 크로싱도 한번 해보시죠. 트림에 들어가시면은요,
자, 이번에는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드에 들어가면 퀵 모드하고 스탠다드 모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지껏 썼던 거는 퀵 모드입니다. 퀵 모드는 사용하기가 쉬워요. 근데 스탠다드 모드는 좀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일정한 규칙을 조금 맞춰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퀵 모드처럼도 쓸 수는 있습니다. 자, 스탠다드 모드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스탠다드 모드입니다. 엔터 쳐서 명령을 종료합니다. 다시 트림,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셀렉트 커팅 엣지로 바뀝니다. 커팅 엣지를 먼저 선택해 달라고 떠요. 그래서 커팅 엣지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얘가 자를 부위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바뀝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지우고자 할 부위를 클릭하게 되는 거죠. 이게 퀵 모드와 스탠다드 모드의 차이점입니다. 퀵 모드는 자동으로 경계를 지정을 해요. 그런데 커팅 엣지를 내가 임의대로 지정해서 쓸 수 있는 거고, 옛날 스탠다드 버전 같은 경우는 커팅 엣지를 반드시 선택하고 그리고 엔터를 쳐야만 자르기가 일어난다는 사실인 거죠. 내가 커팅 엣지까지 지우게 할 수 있는 거죠. 커팅 엣지를 먼저 선택하고 엔터, 자를 부위를 클릭합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커팅 엣지. 캐드가 커팅 엣지를 물어봐요. 제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엔터. 그냥 엔터를 치면 한 구간씩을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게 바로 퀵 모드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볼까요? 트림, 그리고 경계 지정하지 않고 엔터. 그러면 여기에 커팅 엣지를 다시 지정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펜스하고 크로싱이 있습니다. 펜스하고 크로싱인데요. 크로싱 같은 경우는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크로싱입니다. 그에 비해서 펜싱이라는 게 하나 더 나옵니다. 울타리란 뜻이에요. 이건 클릭하는 겁니다.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울타리가 그려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크로싱하고 펜싱을 한번 해보시죠. 트림, 모드를 퀵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퀵 모드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퀵 모드를 쓸 겁니다. 퀵 모드에서 보시면 펜스가 안 나와요. 퀵 모드에 보면 펜스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F 누르고 엔터 쳐버리면 펜스가 됩니다. 이렇게요. F 누르고 엔터 치면 바로 펜스 쓸 수 있습니다. 드래그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드래그는 우리가 힘으로 이렇게 눌러서 마우스를 움직여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객체가 몇 개 없을 때는 드래그를 써도 크게 무방합니다. 크게 문제 없어요. 그런데 객체들이 많아질 때는 드래그 조금만 잘못하면 원치 않는 게 잘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펜스를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익스텐드요. 이제 끝이 보입니다. 자, 익스텐드는 트림에 반대되는 기능입니다. 트림은 자른다면 익스텐드는 늘리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선을 그릴 때요, 선을 길게 그려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길어요. 그러면 잘라내면 됩니다. 근데 그린 게 모자라요. 이러면 연장하면 돼요. 익스텐드는 연장이란 뜻입니다. 단축키가 EX죠. 자, 그러면 이 앞에다가 제가 경계선을 좀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익스텐드 역시 퀵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드래그를 하셔도 좋고 뭘 해도 좋아요. 그런데 어디까지예요? 첫 번째 경계까지 쭉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클릭하셔도 괜찮아요. 빈 공간 클릭한 다음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크로싱이 있네요. 크로싱 누르고 선택하셔도 됩니다. 크로싱 자, 바운다리 엣지 경계 지정하고 크로싱으로 자, 크로싱으로 쭉 선택합니다. 그러면 경계를 건너뛰고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늘리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사용하는 방법은 트림과 동일합니다. 다만 얘는 늘어나는 것 뿐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익스텐트를 보시면 역시 똑같이 모드가 존재합니다. 이 모드를 누르면 퀵 모드, 스탠다드 모드 똑같아요. 그럼 여기 바운다리 엣지가 있고 펜스도 있고 크로싱도 있고, 자 보시면 익스텐드를 실행하게 되면 셀렉트 바운다리 엣지가 있습니다. 경계를 먼저 지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는 펜스 크로싱이 들어갑니다. 기본은 크로싱입니다. 다시 볼까요? 경계 지정했습니다. 펜스 울타리네요. 울타리를 그려서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트림하고 사용 방법 동일합니다. 자, 익스텐드 그리고 바운다리 엣지를 지정하지 않고 엔터. 그러면 한 구간씩을 자동으로 연장하게 됩니다. 역시 사용하는 방법 동일하고요. 익스텐드 모드를 퀵 모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과제물입니다. 뭐 더 쉬운 거? 네. 이렇게 생긴 과제물을 그릴 건데, 도면을 그리는 방법은 첫 번째로 전체의 크기를 파악하세요. 전체 크기 100mm, 100mm. 그 다음 40mm. 자,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릴 겁니다. 라인 100mm만큼 0도, 100mm만큼 90도, 100mm만큼 180도. 클로즈 라인 방향 맞추고 100mm, 90, 180. 180이 된다. 100mm 클로즈.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라인을 그냥 이렇게 길게 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한 옵셋 100mm. 그 다음 트림. 이 방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자, 세 가지 방식 다 써보시죠. 좌표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선의 길이만 가지고도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그냥 길게 오늘 공부한 옵셋 트림 가지고도 그려보시고, 요 방법을 많이 쓰고 요 방법 조금 더 쓰고 얘는 거의 안 쓰고 이렇게 됩니다. 옵셋 40mm 하나씩 옵셋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림 여기가 필요가 없죠. 그 다음 옵셋 13mm 전부 다 13mm 옵셋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바둑판 눈금처럼 만들어집니다. 나머지는 트림입니다. 트림할 때 하나씩 클릭하셔도 좋고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좋고 펜슬을 이용해서 클릭하셔도 좋고 이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100에 130, 160, 가로 길이 160, 그 다음 50에 80, 세로 길이 80. 똑같습니다. 라인 30만큼 0도, 30만큼 90도, 아니네, 30만큼 마이너스 90도, 100만큼 0도, 30만큼 90도, 30만큼 0도, 그 다음 20만큼 90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갑니다. 요거 상대좌표예요. 이쪽 방향으로 50, 이쪽 방향으로 30, 마이너스 50, 플러스 30, 골뱅이 마이너스 50, 30, 60만큼 180도, 그 다음 여기도 상대좌표입니다.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골뱅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마지막은 클로즈.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아니면 조금 아까 그린 것처럼 선을 길게 그린 다음 옵셋 160, 80, 그 다음 트림으로 자르고, 이 아래부터 옵셋 30, 트림으로 자르고요. 다시 옵셋 30, 옵셋 50, 다시 트림으로 자르고요. 라인을 오스냅을 이용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그려보시죠. 나머지는 이제 서클 TTR이겠죠.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5mm. 한 번 더. 자, 한 번 더. 이 아래쪽은 반지름이 10mm인 거죠. 자, 이 가운데는 옵셋 40mm, 그 다음에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선을 올리면 나오는 여기 교차점에서 그리시면 됩니다. 반지름 20mm, 라인 20만큼 0도, 70만큼 90도, 20만큼 180도, 20만큼 마이너스 90도, 70만큼 0도, 20만큼 90도, 20만큼 180도, 70만큼 마이너스 90도, 20만큼 0도, 20만큼 90도, 70만큼 180도, 마지막은 클로즈. 근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아까처럼 선을 크게 그리고 전체 먼저 70mm 먼저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내고 옵셋 20, 나머지는 트림하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겠죠? 자, 만들어 보시죠. 서클에 3포인트나 2포인트를 쓰시면 돼요. 2포인트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서클 2포인트, 이렇게 대각선으로 일일이 찍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TTR입니다. 접하고 반지름 5mm,
마지막은 중심 반지름으로 하시면 돼요. 서클하고 이 큰 원을 누르신 다음에 반지름 5mm 주시면 됩니다. 이 과제물은요, 여기에 좀 특별한 선이 나옵니다. 빨간색으로 된 긴 선 하나에 점 하나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는 요거를 중심선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과 이 선의 중심이 되는 선이요. 이 원의 중심이 되는 선이요. 중심선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앞전에 그렸던 거는 물체의 윤곽을 먼저 그렸다면 중심선이 있으면 중심선부터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십자 모양의 중심선을 그리면 여기 20mm, 150mm, 그 다음 50mm, 50mm 이렇게 그리셔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 보시죠. 라인 중심선을 먼저 이렇게 그렸고요. 옵셋 20mm. 아이고야, 여기가 아니, 다시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옵셋 20mm, 옵셋 150mm, 옵셋 50mm, 이렇게요. 트림으로 잘라내면 전체 윤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이제 원을 그리는 거죠. 서클 반지름 10mm, 옵셋 10mm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18mm입니다. 옵셋 18. 자, 이 꼭지점에서 이렇게 선을 그릴 건데 여기 각도가 10도랍니다. 여기 수평선 그려서 여기까지가 180도입니다. 근데 엇각에 의해서 여기도 10도, 190도입니다. 190도인데 선의 길이는 몰라요. 여기서부터 사선이잖아요. 선의 길이는 모릅니다. 다만 요만큼의 선의 길이가 120이라는 거, 150에서 30 빼니까 120이라는 거, 130으로 한번 해보죠. 라인 골뱅이 130만큼 190도 방향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선을 지워주면은요, 여기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선을 내가 어렵게 190도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쭉 연장을 해보죠. 이렇게 쭉 연장을 하면 10도죠. 아, 이건 X라인에 해당하군요. 그냥 두시죠. 우린 정석대로 갑시다. 130만큼 190도 방향. 자, 여기도 마찬가지. 선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기가 10도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만큼입니다. 여기가 10도입니다. 엇각에 의해서. 그러니까 180도에서 10도를 빼니까 170도. 130만큼 170도 방향.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이거 나중에 몇 번 더 그릴 겁니다. 요렇게 생겼네요.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자, 나머지는요, 서클의 탄젠트입니다. 접하고, 접하고, 접하고. 그런데 요거 종종 잘못 눌러서 이런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위치를 잘못 누른 거예요. 접하고, 접하고, 접하고.
자, 나머지도 완성시켜 보시죠.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그리실 수 있을 건데 그래도 한번 보자고요. 120에 52입니다. 전체를 먼저 그려야 돼요. 라인 옵셋 120 52. 자,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여기가 83도입니다. 이런 건 뭐 어쩔 수 없죠. 중요한 건 여기가 0도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 선의 방향은 97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인 100만큼 97도 방향. 네. 트림하니까 이렇게 선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옵셋입니다. 11mm, 26mm, 15mm. 자, 이번에는 두 번이네요. 28.5mm, 31.5mm. 자, 라인을 그어서 모양 만들고 트림으로 자르고. 여기는 안 지워도 돼요. 이쪽에 있는 높이가 똑같습니다. 자, 라인을 그립니다. 여기서 라인 끝점 잡아서 라인 그리고 옵셋 13.5mm, 그 다음 28mm, 그 다음 12mm. 네. 그리고 다시 트림으로 자르고요. 여기가 116도입니다. 0도 여기죠? 네. 각도 계산 필요 없고요. 선의 길이는 모릅니다. 30mm만큼 116도. 나머지 트림.